자, 이번 시간에 이제 323페이지 양도의 형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양도의 형태. 자, 이 양도의 형태는 당연히 양도로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소득세법의 양도 정의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자, 가장 기본적인, 자, 매도가 있죠. 먼저 매도. 자, 매도 하면은, 자, 개인 갑하고 개인 을이, 자, 부동산 매매를 하죠. 매매. 자, 매매를 하면, 자, 갑은, 자, 매도인이 되고, 당연히 을은 매수인이 되는데, 자, 매도란 매매에 의한 매도인 입장에서 매도로서 양도인이 되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의무가 있는, 자, 양도 형태로서, 자, 이 매매에 의한 매도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 공매라든가, 공매, 경매, 자, 분할, 지금, 자, 이런 형태 등도 다 양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 역시 민법상 여러분은 교환은 유상계약 형태가 되죠. 그래서 교환. 자, 갑소유 부동산, 을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죠. 교환. 자, 이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양도 형태로서, 자, 갑에게, 자, 을에게,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형태. 자, 오늘 심화과정 하면서 좀 금액도 좀 가미겠지만은 교환에 의한 양도는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 자,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자, 하면은, 자, 갑돌이가 법인에 출자하면서 현금 위에, 자, 기업 A법인, 자, A법인에, 자, 부동산, 현금 위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A법인은 부동산을 적절히 평가해서, 자, 주식을 교부해 주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자, 갑은 출자자가 될 텐데, 법인은 현물 출자도 유상대간 이전의 형태로서 출자자 갑이 개인이 A분의 부동산을 출자하면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니까 주식도 반대급부가 있는, 자, 굉장히 우리가 유상대간 이전으로 봐서 출자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양도 형태, 매도는 매도인에게, 매도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형태, 법인의 현물 출자는 출자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로서 출자자는 개인이 돼야 됩니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세 의무가 있는 양도가 되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양도 형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에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대물변제가 있습니다. 대물변제. 말 그대로 빚을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걸 대물변제라고 하죠. 그래서, 자, 갑돌이가, 자, 은행이라든가 또는, 자, B로부터, 자, 금전 차입을 하죠. 그러면 금전 차입을 하니까 갑은, 자, 채무자가 될 것이고, 자, B는
채권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이 금전 차입에 있어서 자, 우리가 상환 날짜의 금전을 상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상환할 돈이 없어서 갑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자, 채권자 을에게 변제를 했더라 그 말. 변제. 자, 이게 대물 변제로서 자,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채권자가 세금에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취득세대의 의무가 있게 되는데 이런 재물 변제는 채무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돈을 좀 빌려서 갚을 날짜에 돈에서 빚을 못 갚은데 살던 집이든 가진 땅으로 빚을 갚았을 때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된다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한 단계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이 갑의 부동산을 자, 이래서 병돌이한테 팔아서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유상대간 이전은 갑이지, 채무자 갑이지 채권자 을은 취득의 의미가 되니까 양도소득 의무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의 중요성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혼. 자, 이혼 등과 관련한 자, 유자료 문제,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배상 대가에 유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길 경우가 있고 민법상 재산 분할에 의해서 자, 부동산을 넘길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유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재산 분할에 의해서 넘기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혼 등에 의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 대가의 지급에 가름하여 유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길 경우는 자, 왜 양도로 보냐면 대물 변제로 본다 그러면 유상대간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만 재산 분할에 의한 부동산을 넘기는 건 형식상에 우리가 무상 이전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시험적으로 자주 나온 내용이고 이제 이걸 좀 바탕을 둬서 우리가 심화과정 때 취득과 또 맞대서 정리할 내용도 나오니까 자, 이혼 등에 의한 유자료 가름하여 부동산 넘기는 것은 양도로 보지만 재산 분할에 의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또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인데 일반인 증여 아니라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는 갑돌이가 자, 을에게 자, 증여를 합니다. 증여. 자, 그러면 당연히 갑은 증여자가 될 것이고, 자, 을은 수중자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증여자 갑이 자, 토지를 을에게 만약에 증여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증여가 되기 때문에 무상 이전에 해당해서 양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증여자 갑이 수중자 을한테 토지를 주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돈이 필요해서 그 토지를 금융기관 등에 잡히고 자, 좀
돈을 좀 땡겼었다 그 말. 채무액에 대해서 수중자 을에게 자 토지 줄 테니까 나 그 토지에 대한 빚을 좀 수중자 을아 갚을 수 있니 하니까 수중자 을이 자 증여자 채무 상당을 인수 부담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 그대로 부담 조건부 증여다 그 말. 뭔 처분? 채무 상당을 부담을 조건부로 증여한 경우로서 자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된다. 자, 그러므로 제가 항상 부담부 증여는 우리가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활용을 하니까 저는 인지시키기 위해서 자 갑이 을한테 자 5억 땅을 주면서 그러면 5억 땅을 주면서 을아 나 5억 땅에 대해서 한 은행에 한 3억 정도 땡겼었거든. 그 3억을 좀 갚을 수 있니? 을한테니까 을이 머리 굴려봐요. 한 5억 땅 받아서 3억 빚 갚아도 2억 남잖아요. 이러니까 자 수중자가 채무 상당 인수했죠. 자 그래서 채무 인수한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봐서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라 할지라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자 설명드리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증여 추정 간주가 아니라 증여 추정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관 그래서 갑하고 을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관 잘 봐야겠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증여로. 자, 만약에 5억 땅을 남편이 부인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만약에 증여하면서 3억 빚을 부인한 아들한테 갚으라고 그랬다면 원칙적으로 5억 상당을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인 얘기는 외외가 있겠죠. 자, 이 외외의 의미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수중자 을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수중자 을이 자 빚을 갚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명백하게 입증할 경우 반증을 제시할 경우는 외외로 양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양도를 않고 증여로 추정이 된다는 것을 먼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외적으로 반증 제시한 경우를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부담부 증여 나오면은 자 꼭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물고 다니는지를 확인하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자 증여자에게 의무 양도 형태로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 차익 계산을 별도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식만 봅시다.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 차익인데 자 전체가 양도가 아니라 수중산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보기 때문에 이 시계에 있어서 이렇게 자 별도로 자 증여가액분의 채무 상당액 채무액 비율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서의 양도 차익 산정, 우리 교재는 저 뒤에 또 일괄 정리가 나오니까 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자 양도 차익 계산을 이렇게 별도로 하는지 그의 개념을 좀 확인하면서 정리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326페이지 상단에 자 식이 나오죠. 그래서 양도 차익 자 산정이 있어서 양도가액, 물론 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따라 필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도 한번 출제는 있지만은 이런 문제만 출제하면 계산 문제도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나 대물변제에 있어서 정렬 내용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이제 뭐 공부하면서 지금 그래요. 지금 자, 여러분 자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좀 계산 좀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제가 반복 이야기인데 자 1열 과정, 3, 4, 5, 6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1열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 틀만 좀 잡아드리고 자 그래서 기본 틀의 이제 기초적인 것들 그래서 제가 3월 5월 달에 가서 이런 내용들의 지금까 역시 자 계산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라도 다 계산해 드리니까 먼저 부담부 증여가 양도 형태로서 수중자에서는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봐서 전체라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보니까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된다. 이렇게 좀 틀 좀 잡아주시고 하나만 더 한다면 수용 있죠. 토지. 토지의 수용에 대해서도 보상금 수치가 이루어지니까 자 피수용자 수용을 당한 피수용자가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된다. 그럼 피수용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수용당한 피수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 왜? 보상금 수치가 이루어지니까 유상대간 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형태의 그 6가지 잡았죠. 327페이지 자 상단에 그 위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심할 때 해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양도 형태 하면은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토지의 수용 이 6가지 틀 좀 잡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자 이런 양도로 본 양도 형태에 있는 반면에 양도로 아니한 경우가 있겠다. 경우 자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자 교재의 틀대로 자 중요한 환지 처분이 보이네요. 환지 처분 자 보료지가 보이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 등에 환지 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지목이라든가 지번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루지로 충당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에 따른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루지로 충당된 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규정이죠. 왜?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법률로. 그래서 개발법 등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분이 변경되거나 보루지로 충당된 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좀 잡아요. 자, 다음에 이제 자 작년에 우리가 자 개정 신설된 내용으로서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자 공간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토지의 경계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자, 교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법에 따른 토지의 경계를 변경해서 교환할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교환 자체는 쌍방 모두의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잖아요. 그런데 자, 이 교환이 어떠냐면은 토지의 경계, 토지의 지목 지번에 자, 이 토지 경계상에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자, 교환할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지의 경계 변경하여 교환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에 따른 우리가 경계에 대한 요건 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갈 테니까 토지의 경계를 변경해서 교환할 경우 작년 신설된 내용. 자, 다음에 양도담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양도담보는 집을 또는 땅을 채무로 변제하기는 목적물로 넘겨줄 경우에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빚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자, 공유토지. 공유토지의 분할 또는 재분할이 있습니다. 분할 또는 재분할. 그래서 공유토지에 대해서 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하거나 분할된 토지를 지분 변경 시 다시 재분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양도를 한 경우에 가장 핵심을 좀 정리해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인데 신경 써야 될 게 보류지로 충당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죠. 그러나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한 경우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류지로 충당된 때는 양도하지 않지만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자, 양도담보라 할지라도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 충당될 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빚을 갚지를 못해서 자, 변제 충당된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음에 공유토지의 분할과 재분할도 지분 변경 없이 분할 재분할이요. 그러므로 지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몇 개 더 정리하겠지만은 양도로 보냐, 양도로 보지 아니하냐 이 규정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자,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한다거나 양도담보를 할지라도 채무 불량으로 변제 충당된 경우나 재분할된 토지에 있어서 지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 자, 이 경우는요, 자, 필수적으로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시험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을 잘 확인하면 자, 전체를 몰라도 답을 찾는 데는 유용성이 있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는 자,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신탁 해지뿐만 아니라 무효 소재액에 의해서 환원될 경우에도 양도하지 않는데 이 환원에 대해서도 무효 소재액이 하여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적법한 신가, 적법 부동산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기본틀은 무효 소재액에 의한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나 환원될 경우에 무효소유에서 이런 내용들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없는 거 아닌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확인해 가는 게 유용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형태, 양도 양도를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이제 331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봐보죠. 자, 양도 또는 취득 시기도 역시 자, 정리해둘 내용이죠. 확신시. 자, 이럴 때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기만 알면 왜 취득 시기를 함께 보냐? 자,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데 지금 양도소득세 양도 시기하고 취득 시기를 지금 함께 고려가 되는데 그래서 이 취득 시기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하고 혼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소득세법상 자, 양도 취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양도시를 같이 고려하냐면은 자, 봐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을 했죠. 취득해서 양도 팔 경우에 자, 파는 날의 금액하고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는 취득한 금액을 고려하죠. 그에 따르는 양도 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 파는 날의 금액과 취득한 의 금액을 함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취득 시기하고 양도시를 함께 고려가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과세 세일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따져갈 때 보유기간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가 보유기간이 되기 때문에 양도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양도 취득 시기에 있어서 원칙이 있더라. 자, 원칙. 자, 그럼 원칙이라면 양도 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줄여서 대금 청산일이라고 하더라. 대금 청산일. 자, 대가로 받을 금액이 깨끗이 다 받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 날 원칙적으로 우리가 양도시 보는데 이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을 쓴다. 그러므로 자, 원칙은 간단해요.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취득세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대금에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란 양도소득세는 대금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심한 내용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은 대금 청산한 날, 실제로 잔금 주관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자, 계약서상에 잔금 약정보다 실제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 앞당겨 받든 늦게 받을 경우도 하더라도 실제로 자, 잔금 주관날 실제로 잔금 주관을 대금 청산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에서 대금 청산을 따지니까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약정 지급일 계약상 잔금 약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저분해도 의도적입니다. 지저분해도 양도소득세 양도 취득 시기는 판 사람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 요즘 이제 은행이 온라인 통해서 뭐 다 자 돈이 들어오는 입금이 되는데 이제 현금이 막 자 돈을 준다면은 현금 자 돈의 자 부동산 매매 대금을 확인해야죠. 근데 확인할 때 돈을 셀 때 잘 안 세지면 습관적으로 침 바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탁 침 뱉기도 하고 좀 더럽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양도시기 원칙은 침 뱉어가면서 돈 세는 날, 실제로 돈 세는 날이 취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인지한 이유가 여러분 취득세 등도 앞도 이미 했고 더 정리할 때 혼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의 원칙은 침 뱉어가면서 돈 세는 날, 이렇게 좀 인지해서 기억해 주시면 구분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뭐 외외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외외는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설일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접수일 등기 접수일은 외외입니다. 그럼 외외적인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는 두 경우가 있는데 원칙인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침뱉어 돈 세는 날 외에는 등기 접수일로서 계약상 잔금 약정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특히 왜 그러냐면 대금 청산 실제로 잔금 주말을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원칙은 대금 청산한 날 외에는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청산 외에는 등기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 원칙과 외인데 우리 양도에는 거래 형태가 다양하니까 그에 따라서 교재 흐름대로 특수한 거래 자, 특수한 거래에 있어서 주의 양수 언제로 볼 것이냐. 자, 먼저 장기 할부 조건이 나오죠. 자, 장기 할부 조건.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의 장기는 1년 이상, 할부는 2회 이상. 자, 우리가 분할해서 취파는 매매 조건이죠.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에 취득 양도 시기는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중 빠른 날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죠. 따라서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 할부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 됐냐, 인도가 언제 됐냐, 아니면 사용수익이 언제 됐냐, 그 세 날 중 빠른 날로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정리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 인도일의 인, 사용수익의 사 해서 소인사가 나오죠. 소인사나 우리가 소림사나 설 이름 뭐 종교적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소림사나 소인사. 그래서 소림사에는 스님들 많이 계시죠. 스님들 중. 그래서 소인사에는 중 빠른 날. 그래서 소림사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중국 절이죠. 우리는 절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소인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소인사, 소림사 중 빠른 날. 이러면 암기 안 해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장기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인사 중 빠른 날로 하더라. 그래서 할부금 수치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특수한 경우는 자간설 건축물입니까? 교재 흐름대로 가서 그러네요. 자. 자가건설 건축물이 있어서는 사용 승인서 교부 일로 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15년도 개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가건설 건축물이 있어서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검사필증 교부일 아니다. 자, 그런데 이 자가건설 건축물에서는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가건설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한다는 거. 자, 다음 이제 상속 또는 증여 이한 취득한 자산이 있겠다. 자, 제가 전 시간에 상속 증여에 의한 행위는 무상 이전의 형태로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데 또 왜 양도 시기를 따집니까?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한 자산이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상속 또는 증여한 취득한 자산에 있어서 후에 파는 날은 대금 청산일인데 취득은 언제를 볼 거냐 해서 상속은 증여한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 상속인 출현 자산은 상속 개시된 날. 상속 개실 어렵지 않죠? 증여한 취득한 자산인 경우는 증여 받은 날로 하겠다. 증여 받은 날이지 계약일 아니다. 그래서 증여 받은 날로 합니다. 자, 잠깐 봐보세요. 그러면 증여에서 취득을 해서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 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겁니다. 자, 원칙이 대금 청산은 양도시도 대금생활, 취득시도 대금 청산일이에요. 우리가 증여받은 부동산 팔 때 돈 받죠. 그런데 양도 시기는 청산일인데 그러면 취득 청산이 돼야 되는데 증여로 치면 대가 준 게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취득에 따른 이런 취득에서는 증여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증여받아서 보유하다가 판 거니까 계약에 따라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실제 실질과세로서 차익의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 취득한 자산에 있어서는 증여받은 날로 오는데 그래서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날은 굳이 말하면 양도 시기가 아니라 취득 시기를 말한 겁니다. 취득 시기를 말한다. 자, 이래서 상속주는 증여 자산에 대한 자 우리가 취식을 한번 확인해 봤죠. 다음에 이제 시효 부동산 있죠. 시효 취득 몇 개 더 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 어우 계약서 지웠네요. 자. 자, 민법상 시효 취득입니다. 그럼 민법상 시효 취득에 있어서 점유 개시한 날로 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점유 개시일로 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시효 취득에 있어서 시효 완성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 점유 개시일로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민법상 시효 취득이죠.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자, 20년간 공연 평연하게 점유한 자산을 등기함으로써 취득으로 보는 게 자, 시효 취득이죠. 그러면 시효 취득했다고 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효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금 청산이 양도일이 되는데 취득일, 등기일, 즉 시효 완성일로 본다면 20년간 공연 편하게 이득을 얻어놨는데 등기 쳐서 다음날 한 달 후에 팔면 이에 대한 차익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실질과세 유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과세를 하기 위해서 자 시효 완성인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 개시한 날 취득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실질과세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효 취득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시기는 등기일 즉 시효 완성일이 아니라 점유 개시된 날 개시일이 즉 양도시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일이 아니다는 거 점유 개시일 시효 취득 다음에 이제 수용 자 수용되는 경우도 자, 우리가 양도 해당한다고 그랬죠. 왜? 보상금 받으니까. 그래서 수용 공치법이 한 수용될 경우에도 세 점을 찍어서 공칠 수용될 경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자, 등기 접수일에서 대금 청산 수용 개시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래서 공치법에 따른 수용된 경우는 대금 청산 원칙이죠. 등기 접수 외외죠. 아니라 수용 개시 값에서 청산과 수용 개시하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자, 양도시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또 이제 중이 나오니까 원칙과 외죠. 청산과 등기접수, 원칙과 외 그 가운데 수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용되는 경우는 가운데 수용인데요. 가운데 수용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위아래든 좌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니까 좌우든 위아래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칙을 수용될 경우는 수용 개실이 아니다 그 말. 수용될 경우는 자 원칙 청산 수용 개시 외외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는 것은 수용될 경우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런데 이 수용될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어요.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 한다는 것에서 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자 이 내용도 2015년 신설 규정으로 수용되는 우리가 가운데 수용이 이렇게 정리하지만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할 경우는 자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는 것에서 확정 판결일,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하겠다. 이걸 좀 정리 좀 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자 완성 확정이 아니면 미완성이라든가 자 환기 처분 등이 나오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도 할 수 있지만은 가보세요. 자, 미완성이나 자, 미확정된 장은 우리가 자산. 그럼 미완성, 미확정된 자산은 미완성은 완성, 미확정은 자, 확정된 날로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날,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는데 그 말은 자 지금 자 어떤 산에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다. 그러면 자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될 경우는 완성 확정된 날 취득 양도 시기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래서 미완성이죠, 미확정이죠. 자산에 있어서는 완성 확정된 날 양도 시기를 따지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에 따른 자 취득 양도 시기를 따질 때는 환지 처분에 있어서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하겠다. 취득일. 자,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인데 자, 문제는 뭐냐? 여름 자 공법 등 화면에 있어서 환지 처분에 따른 자 증가 교반 토지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 증한지 가만히 된 땅이 있더라 그 말. 증한지 가만히 된 땅에 있어서는 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한다는 거. 다음 날. 그래서 환지 처분에 의한 양도 시기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하는데 교반 토지 면적이 권리입니다. 증가 또는 감소기 증한지 가만히 된 땅에 있어서는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하니까 많이 혼돈하는데 그래서 이 지문에 증한지냐 가만히 된 땅이냐고 구분하면서 정리해서
환지 처분에서는 환지 전의 토지 취득이에요. 증감된 땅이죠. 땅은 공관년 다음 날로 한다. 아마 후에 제가 뭐 수치를 부여하면서 아마 정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위에도 뭐 주식도 있지만은 신경 마시고, 자, 원칙 청산 외 등기 접수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 봤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취양도식인데, 이 취양도는 지금이고 현재고 취득은 과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취득해서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상태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사실상 불합리하니까 실제 취득이 있지만 법에 의해서 그래서 취득 시기를 법으로 잡아주겠다 하는 취득 시기 의제가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취득 시 의제가 있는데, 자, 이게 의제 취득일로서 실제 취득이 있다 할지라도 법으로 잡아준 취득일이, 근데 1985년 1월 1일이 있고 1986년 1월 1일이 있더라. 즉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잘난 척입니다. 1번, 2번, 4번의 자산은 85년. 자,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자, 3번. 3번에 대해서는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 교수님 갑자기 왜 번호입니까? 여기서 1번은 토지 또는 건물,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4번 기타 자산, 3번 주식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룹은 85년을 따지고 이제를 주식은 86년을 따진다 그 말. 근데 왜 5번 파생상품 안 나오면 파생상품은 올해 처음으로 과세가 되잖아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시 의제에 있어서 이렇게 1, 2, 4하고 5로 계속 구는데 1, 2, 4하고 3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번호를 강조해서 필기 안 했을 뿐이에요. 토지 또는 건물이고 부동산의 권리고 기타 자산이고 3번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의제 취득일도 한번 저는 또 보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되니까 의제 취득일의 개념은 차익산 너무 불합리하니까 차익을 원하는 산정해서 너무 오래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자, 법에 의해서 잡아주는 걸 우리가 뭐란다? 취득시기 의제라고 하겠다. 85년 1일과 86년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 이래서 양도소득세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할 내용들 좀 확인해 봤죠. 자, 양도 개념 형태, 대상, 시기까지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실제 계산 과정의 과표 산정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